첼시가 마레스카 감독과 상호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감독으로 로제니어 감독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네. 오늘부로 결국엔 오피셜이 떴습니다. 네. 리암 로제니어 감독이 첼시의 정식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예. 뭐 그래서 첼시 구단에서 직접 올린 건데요. 계약 기간이 길죠. 6년 정도? 6년 6개월. 예. 그러니까 사실상 7년입니다. 예, 2032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첼시는 로제니어 감독 부임 발표 성명에서 선수단의 잠재력을 빠르게 최대한으로 끌어낼 능력을 갖추고 있고 첼시가 이번 시즌과 앞으로의 모든 시즌에서 모든 대회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지원을 가지고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젊은 감독이잖아요. 근데 첼시가 어린 선수들 장기 계약으로 묶잖아요. 그렇죠. 예, 미리 영입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장기 계약으로 묶는 경향성이 있는데 감독도 이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거 사실 리스크는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예. 왜냐면은 계약이 길다, 니코르 마음에 안 들어서 경질할 때는 위약금이 크다. 그만큼 올라간다. 왜냐면은 위약금은 자녀 계약 자녀 연봉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뭐 로제니어가 잉글랜드에서도 상당히 촉망받는 젊은 감독으로 유명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그러니까 사실 이 감독이 스트라스부르 이전에는 1부 리그 감독 경력도 없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도 가장 어린 팀이기도 하고 유럽에서 그런 가운데 첼시 감독은 또 아무래도 압박감이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선임된 이후에 로제니어 감독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임된 이유가 아니고요. 네. 이건 선임되기 전입니다. 선임되기 전에 먼저 얘기했어요. 어. 먼저 얘기해가지고 사실상 오피셜이 뜬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첼시 코치가 되는 것은 세계 챔피언이라 놀라운 클럽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기회다. 집에 가서 애들도 보고 멋진 클럽과 계약도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칠 순 없다. 스트라스부르에서 보낸 이 18개월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로제니어가 이제 아버지 때부터 풀럼 출신이거든요. 풀럼과 첼시 붙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집에 가서 아이들도 보고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물론 근데 풀럼이 첼시 더비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죠. 예, 서런던 라이벌인데 첼시 감독을 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미 얘기했어요. 예, 아버지가 사실 뭐 풀럼에서 선수도 활약을 했었고 아버지는 공격수였고 이제 로제니어는 오른쪽 풀백이었는데 그러니까 선수 출신에다가 감독도 했었거든요. 심지어 물론 뭐 로제니어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감독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하브리그 감독. 이때의 브렌트포드도 하브리그 팀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토키라는 팀이 있어요. 여기 과거에도 감독을 맡았었고 이때 제가 알기로 로제니어가 아무튼 뉴스 생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키에서 감독 2007년에 딱 맡았을 때 맡자마자 10분 만에 경질됐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상 축구 감독 중에 최단 시간 경질 이런 기록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뭘 하면 10분 만에 경질이 당하죠?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토키가 그때 컨소시엄을 모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모집하던 와중에 감독부터 선임을 했는데 선임하고 10분 뒤에 컨소시엄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인수한 이제 대표가 내가 데려올 감독이 있다 하면서 경질을 시킨 겁니다. 나는 쟤 별론데? 네. 그래서 10분 만에 경질된 이게 가디언의 그때 기사 제목인 거거든요. 이건 좀 신기한 소식이네요. 예. 어쨌건 뭐 근데 이제 로제니어가 뭐 감독도 하고 선수도 하고 했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공식 거기 이제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들이 첼시 감독 된다는 거에 되게 들떠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막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주중 경기를 맞지는 않을 거래요. 일단 주중 이제 공교롭게도 풀럼이거든요. 또 이것도 풀럼이 계속 연결되죠. 예, 수요일 풀럼과의 경기를 앞두고 맥팔레인 수석 코치가 이제 임시 감독을 했잖아요. 맨시티 전에. 예, 그대로 이제 한 경기를 더 지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제니어는 이제 주말 찰튼 애틀레틱과의 그 FA컵 경기 이때부터 이제 지휘봉을 잡고 나갈 거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뭐 로세니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플럼에서 되게 선수 경력을 보냈었다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뭐 레딩 갔다가 이제 헐시티 갔다가 했는데 한국 선수들한테 한국 팬들한테 조금 친숙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바로 이제 그 설기현 선수가 트랜스퍼 데드라인에 2007년에 그때 이제 플럼으로 이적을 했는데 그때 마트레이드 상대였어요. 그래서 로세니어는 레딩을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설기현은 플럼을 가고 그랬던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한국 이 축구 팬들한테 좀 익숙한 이름이다. 로제니어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로세니어가 감독으로서는 어떤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예, 일단 뭐 첫 감독은 더비 카운티에서 임시 감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2경기 7승 2무 3패면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린 거였죠. 그리고 이제 헐시티 감독을 맡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도를 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감독 경력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리고 좀 B클럽을 맡아본 경험은 많이 없네요. 잘못 말했습니다. 2년이 아니죠. 3년 됐습니다. 네네. 예. 이 3년 6개월. B클럽보다는 조금은 이게 규모가 작은 예. 클럽들만 맡아왔던 로제니어 감독인데 좀 이젠 B클럽을 맡아야 되니까 예. 이 감독이 감독 시절에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더비 임시 감독했었다라고 했잖아요. 원래 그 루니 밑에서 수석 코치를 했었거든요. 네. 예, 하지만 이제 루니가 안 좋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임시 감독을 해서 팀을 수습을 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루니가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로세니어 그 첼시 감독 부임설이 나오니까 로세니어는 내가 함께 일해본 코치 중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쉐이기 분도 그렇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헐시티 감독을 맡았거든요. 헐시티가 2016-17 시즌까지는 프리미어리그에 있었지만 강등됐고, 그 다음에 챔피언십에서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2020-21 시즌은 3부 리그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물론 뭐 바로 승격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도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로제니어 때 사실 7위를 기록했어요. 이때 승격 플레이오프 언저리까지 거의 갔다가 마지막에 아쉽게 승격에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헐시티가 로세니어를 경질을 시켰죠. 이거는 굉장히 큰 실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예, 그러면서 지난 시즌은 21위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거 경질한 것도 그러면 성적 때문에 경질을 한 건가요? 그냥 성적 때문이라기보다 뭐 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랬으면 예. 안 됐다. 헐시티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 감독을 맡았는데 스트라스부르도 2017-08 시즌까지는 리그 앙에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리그 2에서 3부 리그까지 떨어졌다 4부 리그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던, 사실 스트라스부르 하면 한국 축구 팬들한테도 친숙하잖아요. 예. 서정원의 팀. 그렇죠. 예, 세오이 팀으로 유명했었는데 그때는 나름 괜찮았던 팀이었지만은 4부 리그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3부 리그, 2부 리그, 1부 리그 이렇게 올라왔던 거였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줄리엔 슈테판 감독 때 6위 했던 거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로세니어 감독 부임하고 2시즌 연속 7위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런 팀을 어쨌든 하위권에 있었던 팀을 중위권까지는 끌어올린 로제니어 감독이네요. 이건 7위면은 중위권을 넘어서 중상위권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팀을 컨퍼런스 리그로 이끌었고, 네.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서 승점 16점을 획득하면서, 그러면서 현재 컨퍼런스 리그 1위를 기록하면서 토너먼트에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첼시가 이제 그 로제니어를 선임했을 때 한 얘기가 어린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일가견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팀이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어린 팀입니다. 아하. 평균 연령이 20.9세. 말도 안 되죠? 거의 10대 선수들도 많고. 예. 그리고 선발 라인업들의 나이가 여기 따다다닥 나오는 거거든요. 최고령이 2002년생. 예. 그렇습니다. 최고령이 만 22세였어요. 와, 이때만 이거는 네. 그리고 3위가 첼시네요. 어린 선수. 예. 첼시가 3위, 스트라스부르가 1위인 건데, 음. 그러면 왜 스트라스부르가 이렇게 어린 팀인가?
바로 첼시 위성 구단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첼시에 소유하고 있는 블루코. 예, 블루코가 이제 그 첼시랑 스트라스부르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2024-25 시즌 때는 5명의 선수를 보냈었고 첼시에서 스트라스부르로. 네. 그래서 안드레이 산토스가 거기서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다시 복귀했던 거였죠. 그리고 디에고 모레이라 같은 경우는 그때는 사실 첼시에선 기대 이하였는데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는데 스트라스부르에선 현재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도 대거 보냈습니다. 일단 첼시 출신 아무구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벤치렐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부터 그렇네요. 4명의 네. 선수가 있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 발렌틴 바르코, 엔시소 다 브라이튼에서 영입했잖아요. 네. 첼시가 영입한 거라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첼시가 쓰려고 하는데 당장 쓰기 애매하니까 스트라스부르로 보낸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을 시켜서 네. 우리 팀에서 쓸 때까지는 여기서 키우겠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이 가장 어린 팀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전술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선수 육성 부분이라던가 그런 거에서 하나의 철학을 공유하려고 하죠. 첼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라이프치히가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육성해서 라이프치히로, 그래서 전술도 결을 같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과 같은 모델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위성 구단이라고 할지라도 이 로제니어 감독은 시즌 중에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스트라스부르 팬들한테는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어. 예, 그래서 지금 스트라스부르 팬들은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뭐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첼시의 종속적 사실 그러니까 잘츠부르크도 과거에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힌터레거가 라이프치 제안을 거절하고 아우크스부르크로 갔을 때 그 얘기했어요. 나는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 꼴 못 보겠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스트라스부르 팬들은 좀 유감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건 뭐 이 감독이 어린 선수들을 잘 육성하는 거는 봤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로제니어의 전술이 어떤가? 기본 포메이션 자체는 3-4-2-2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기본 모습인 거고, 네. 사실 첼시 같은 경우도 그 빌드업 할 때는 3백 쓰거든요. 3백 빌드업 많이 쓰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이제 선수들의 그니까 패스 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요. 거기다가 로제니어는 단순히 3-4-2-1만 쓰진 않아요. 이 밑에 보면은 4-2-3-1도 썼고 4-4-2도 썼고 상대팀에 따라서 전술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요. 좀 유연한 감독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스트라스부르가 기본적으로는 전력이 그렇게 어린 선수들 데리고 하는 팀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물론 잠재력은 있지만은 기본 전력은 프랑스 리그왕의 강호들보다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좀 변화를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세부 전술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는 편에 속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은 좀 뭐랄까 굉장히 현대적인 전술을 활용을 하는 감독이에요. 예. 좀 과할 정도로 골키퍼를 필드 플레이어로 활용합니다. 이거 노이어보다 더합니다. 펜더스. 아니, 얘는 진짜 거의 하프라인까지 올라가네요. 예. 그러니까 도리어 그 페널티 박스 밖에서 폴터치가 더 많은 선수예요. 예. 이 선수 하이라이트 보면은 진짜 여기 위에서 플레이하고 있어요. 예. 아예 그렇게 플레이를 시켜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필드 플레이어. 여기 보면은 그래서 경기들마다 스타드랜전도 여기 완전 3백이잖아요, 이거. 그런데요. 그래서 사실상 포백이에요. 골키퍼까지. 예. 예. 그 평균 위치거든요, 이게. 패스 네트워크. 쟤는 왜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릴전이나 뭐 그리고 또 이제 그 로리앙전 제외하고는 다 막 하프라인 위로 올라가 있죠. 뭐 당연히 로제니어가 지시한 거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참고로 펜더스도 첼시 선수입니다. 아하. 예. 과연 첼시 가서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산체스가? 뭐 아니면 펜더스를 복귀시킬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나중 가면. 예.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압박도 많이 가져가면서 소유권도 많이 획득하는 유형의 감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점점 더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비라 때 점점 더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예, 내려가고 있었는데 로제니어가 부임하고 나서 점점 올라가면서 거기서 상당히 높은 압박을 통해서 가로채고 거기서 이제 공격을 시도하는 장면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팀 스타일적인 부분을 보면은 뭐 마레스카 감독이 기본적으로 이제 점유하는 축구를 했었잖아요. 예, 스타스부르도 기본적으로는 점유하는 축구를 합니다. 파리는 논외고요. 파리는 뭐 점유에 있어서 사실, 예, 독보적이죠. 예. 파리만큼 이렇게 리그왕에서 지배할 수 있는 팀은 크진 않다고 네. 봅니다. 그리고 데체르비도 점유하는 축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세유도 그 다음으로 독보적으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 3위 파리 FC. 예, 스타스부르가 공동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근데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최대한 만들어서 골을 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만들어서 골을 넣으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슈팅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죠. 대신 좀 지나치게 인내하는 경향성은 있다. 그래서 근데 아마 이거는 스타스부르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첼시 가면은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빌드업 굉장히 많이 가져가죠. 딥 빌드업.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앙지향적인 전진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예, 그리고 볼 수단 많이 하고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스타일이 첼시에도 그대로 접목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로제니어가 퍼거슨의 맨유의 팬이었고 어렸을 때 영웅은 퍼거슨 감독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뭐 이거는 첼시 팬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겠죠. 예, 하지만은 뭐 퍼거슨처럼 위대한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사실 퍼거슨 감독은 어떤 감독이든지 간에 맞아요. 이렇게 존경하고 예, 그럴 수밖에 롤모델일 없기 수 때문에 있죠. 예. 이거는 뭐 첼시 팬이라도 인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로제니어가 어쨌건 선수 경력을 보냈을 때가 바로 맨유 황금기였으니까 설기현 선수 그때 선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려점이라면은 첼시가 과연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줄 수 있을까인 거죠. 사실 뭐 블루코가 부임하고 그 구단을 인수하고 나서는 1년 6개월 이상 감독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예. 심지어 뭐 그러니까 그 블루코 이전 2018년부터 콘테 이후부터는 네. 예, 2년 이상 감독을 맡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뭐 6년 6개월을 계약을 했으니까 아마 좀 이번에는 오래 지켜보자 이렇게 하고 계약을 맺은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과연 이 로제니어 감독. 저는 그가 로제니어 감독을 선임시킨 거는 그것도 크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 첼시는 프런트 축구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즘 그러니까 딱 그 단장 축구를 하겠다라는 헤드 건데. 코치를 세워놓겠다. 예, 그래서 이제 감독은 전술만 짜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마레스카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는 그거에 동의해서 부임을 했던 거였잖아요. 네. 하지만은 이제 성과를 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클럽 월드컵 우승 이후에 확 바뀌었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 기조가.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했는데 첼시는 그거를 원치 않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마찰이 심해지면서 그랬는데 로제니어는 어떨지 예,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좀 유니크한 축구를 보여줬던 로제니어 감독인데 과연 이 첼시 PL에서도 그 유니크함을 드러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제니어 감독 좀 재밌긴 하네요. 네. 저는 로제니어 감독을 이전부터도 상당히 많이 주목을 했던 감독이었거든요. 저희 파리 생제르맹하고 스타스부르 경기를 네. 입중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이 팀이 가장 어린 팀이고 로제니어가 굉장히 총망받는 감독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도리어 젊은 잠재력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더 차근차근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